반갑습니다. 랜드마크 곽소장입니다.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선 과거를 돌아봐야 되고요.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선 현재를 냉철히 살펴봐야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시계 태엽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돌려보면 2020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그 결과로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는 집값이 폭등을 하였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집값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오히려 낮은 축에 속하더라. 그 정도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집값은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20-21년도는 자산시장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이 그야말로 대세 상승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강도 높은 긴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단행을 했고요. 유로존 역시 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올리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감으로 인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요. 2022년도에는 서울부동산 사상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최대 하락률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에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DSR을 보지도 않고도 최대 대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품을 만들었고, 이는 실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층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가파르게 하락했던 집들이 아름아름 가격이 오르더니 어느덧 지난 전고점 턱 밑까지 회복하거나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자 정부는 줬던 거를 뺏기 시작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를 단행했고요. 그로 인해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고금리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 금리의 방향은 인플레이션이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의 높은 금리 유지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국 및 선진국들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까지 떨어져야 서서히 금리는 내릴 것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은 자산시장이 아닌 은행의 예적금으로 이동을 하고요. 금리가 낮으면 돈은 은행의 예적금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 조건들이 다 맞물려 되겠지만 이때 돈은 빠르게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때 여러 가지 조합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금리 자체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금리, 정책 등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높은 금리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반등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부양책으로 여러 완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을 결정지을 화두는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언제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따라 그 시기에 금리는 서서히 하락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 총선 전 완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강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라는 큰 숲이 있다면 그중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를 모르고 부동산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 공급론으로만 가격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조차도 거시경제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항상 읽고 있으되 투자 결정은
조금 빠른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시장의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심리가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시장에서는 하루 지나면 수천만 원 혹은 1억 이상 오르기 때문에 개인인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높은 금리지만 향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돈은 빠르게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하듯이 항상 남들보다 반박자 혹은 한 박자 이상 빠른 타이밍으로 움직여야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